한국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곳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는 러시아에서 온 미하일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우린 대륙이고 뭐든 크고 넓고 웅장한 게 우리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작고 깔끔한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뭐, 거기서 배울 게 있을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걸으며 첫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너무나 일관된 차이점들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다른 문명이구나. 크기로만 나라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작지만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어떤 날은 감탄하고 어떤 날은 깜짝 놀라면서 한국 문화에 조금씩 빠져들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다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동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신기한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이 오면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 있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빠르게 타고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급해?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빠르게 사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빠르면서도 정확했다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그랬어요. 러시아에서는 계산원이 느긋하게 물건을 스캔하고 잔돈을 세어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한국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바코드 찍고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 받는 것까지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좌 개설하러 갔는데 서류 준비하고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 하려면 반나절은 각오해야 하는데 한국은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실수도 없고 친절하기까지 했죠.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끼니까 다른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건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성급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택배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보통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 말이죠. 때로는 한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배송 속도였어요. 한국에서 처음 온라인 쇼핑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3시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아침 7시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택배 아저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벌써요? 제가 물어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웃으면서 당연하죠 하시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서 포장을 뜯어봤는데
제가 어제 주문한 냉동식품이 정말 싱싱한 상태로 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놀란 건 포장 품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택배가 오면 포장이 찌그러져 있거나 내용물이 상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이스팩도 2개나 들어있고 포장도 정말 깔끔했어요. 마치 선물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새벽 5시에 문 앞에 우유며 빵이며 다 놓여 있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택배 기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송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라 정말 기술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전국 어디든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한국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장 놀란 게 바로 반찬 문화였습니다. 처음 김치찌개를 주문했을 때 일이에요. 주문한 건 김치찌개 하나뿐인데 테이블에 온갖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반찬이 공짜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다 공짜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당연하죠 하시더군요. 김치, 미역국, 계란찜, 콩나물, 시금치.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는 주문한 것만 나오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김치를 다 먹었더니 사장님이 더 드릴까요? 하시면서 새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번 말이죠. 처음엔 미안해서 사양했는데 사장님이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계속 채워주시더군요. 러시아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빵 하나 더 달라고 해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반찬을 마음껏 리필해주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서비스구나 싶었죠. 그리고 반찬 맛도 정말 좋았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었거든요. 특히 계란찜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한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반찬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손님을 진짜 가족처럼 대접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식당을 가도 반찬 맛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각 식당마다 반찬이 다르고 맛도 다르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음식 문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스쿨존이었습니다. 처음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노란색 표시와 함께 속도 제한 표지판을 봤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학교 앞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교통 규칙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시설의 체계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스쿨존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속도 제한은 기본이고 과속 방지턱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노란색 바닥재까지 깔려 있어서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놨더군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시간대별 차별화된 규칙이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더 엄격한 속도 제한이 있고 단속도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는 표지판도 곳곳에 있었어요. 한국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스쿨존 안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걸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린이들이 건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의 소리까지 나와서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놨더군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필요한가? 처음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러시아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시설들 덕분에 아이들이 훨씬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쿨존을 볼 때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앱 문화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터넷으로 뭔가 하려면 컴퓨터를 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모든 게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앱의 다양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배달 앱을 써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하면 음식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배달 과정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것부터 배달 기사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는 물론이고 공과금 납부, 적금 가입까지 모든 게 가능하더라고요. 부동산 앱도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지도에서 집을 찾아보고 집 내부 사진도 보고 주변 시설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집에서 다 해결되니까 정말 편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앱들이 정말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써보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앱이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더라고요. 진료 예약하고 대기 순서 확인하고 수납까지 다 앱으로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디지털 강국이라는 게 생활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바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주거 공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작은 도시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어린이 시설이었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이터가 보였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네, 미끄럼틀, 시소는 물론이고 모래놀이장까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고무 바닥재도 깔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운동시설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야외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유용한 시설인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헬스장에 돈을 내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집 앞에서 무료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산책로도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중간중간 벤치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정말 공원 같았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재활용품별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 여러 개의 통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들 덕분에 단지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정말 친절했어요. 단지 내 모든 시설 관리는 물론이고 주민들 불편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주더라고요. 마치 호텔 같은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아파트인가 싶을 정도로 시설이 좋았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바로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가 많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로 놀란 건 CCTV의 설치 밀도였어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곳곳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골목길까지 정말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데 약간 무서웠거든요. 그때 CCTV 불빛이 보이는 순간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안전에 대한 체감 효과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낯선 도시에서 안심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죠. 한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CCTV 덕분에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해결이 빠르다고 말이에요. 또 범죄자들도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에서도 느꼈어요.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도 무서움이 없었거든요. 영무원분들도 모니터로 계속 확인하고 계시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지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보호막 같았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꼈던 건 바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문화였어요. 어르신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죠.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한국 친구가 알려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언어 사용의 차이였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른 앞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친한 사이면 반말을 쓰기도 하는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길에서도 느꼈습니다.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드리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도 어르신을 먼저 배려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르신이 먼저 타시게 해드렸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분도 어르신 손님에게는 더 정중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르신, 봉투 필요하세요? 하면서 정말 공손하게 말씀드리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친구가 설명해줬어요. 이게 바로 효 문화라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게 한국 문화의 기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지 느꼈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이 생활 속에 살아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이런 일들이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부터 시작해서 택배 시스템, 반찬 문화, 스쿨존, 앱 문화, 아파트 시설, CCTV, 그리고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죠. 한국은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문화, 기술이 발달했지만 사람 중심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 모든 경험들, 아마 한국인 여러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겠죠.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움과 감동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저에게 한국의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다르게 느끼게 만든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배운 이런 좋은 문화들을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혹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놀라워했던 다른 경험들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